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8번까지예요.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인 거를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해의 뜻이 흐르고 있죠. 자, 우리 해의 뜻에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대입하면 기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과 우변의 5를 비교하는 건데 계산하면 1과 5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다르니까 기억은 거짓입니다. 니은번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와 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4와 마이너스 10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얘도 거짓입니다. 디귿번입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7과 2 빼기 3을 비교하는 거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같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참, 즉 x는 마이너스 2가 해 이렇게 나옵니다. 니을번이에요. 똑같이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거 두 개를 vs 비교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 나오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주어진 등식은 참이고 x는 마이너스 2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디귿과 니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등식인 것을 모두 찾는 거예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서 같은 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계산해 볼 거예요. 기억번 3x 빼기 2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인 2x도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우리 다른 식이니까 항등식이 아닙니다. 니은번 좌변을 계산해 볼 거예요. 좌변은 2x 플러스 4니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네요. 우변은 3x 빼기 x 더하기 4가 되죠. 그런데 3x 빼기 x가 2x니까 2x 더하기 4가 나와요. 아,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항등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귿번이에요. 좌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4니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빼기 2니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렇게 사용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나와요.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디귿은 참입니다. 니을번이에요. 좌변은요 5x 플러스 6으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x 빼기 1이었죠. 이렇게랑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5x 빼기 5가 나옵니다.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항등식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개수가 소수인 이렇게 소수가 있는 거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곤 했었어요. 0.2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등식의 양변에 10을 곱할 거고요. 10을 곱하면 3, 6, 0.2 다 10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3x 곱하기 10 빼기 6 곱하기 10은 0.2 곱하기 10 곱하기 5x 플러스 10 더하기 3 곱하기 10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30x 빼기 60은 0.2 곱하기 10이 2니까 2 곱하기 5x 더하기 10에 3 곱하기 10이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 줍니다.
사용해주면 30x 빼기 60은 10x 더하기 20 더하기 30이 나와서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30x 빼기 10x,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20 더하기 30 더하기 60 나와요. 그래서 20x는 110 나오고요. 등식의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1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례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례식은 사실 방정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를 쓸 수는 있죠. 쓰면 9 곱하기 3분의 x 더하기 5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약분해서 3의 x 더하기 5는 4의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하면 3x 더하기 15는 4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x가 붙어있는 항은 전부 좌변으로 이항해주고요. 상수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선생님처럼 계산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3, 따라서 x는 23이라는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13번이에요.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개수가 분수인 이런 왼쪽과 같은 1차 방정식은 우리가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어떠한 개수가 정수인 1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12니까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 12를 곱하면 4분의 5x 곱하기 1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2는 6분의 7x 더하기 1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15x 더하기 4는 2배의 7x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러면 15x 더하기 4는 14x 더하기 2가 돼서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15x 빼기 14x,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2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과정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가 2배의 3x 마이너스 a는 x의 해가 되니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대입해버리면 2배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배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우리 이 경우 2를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제외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6 빼기 1이 되네요.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방정식을 2번 푸는 문제인데 해의 개념을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15번이에요. 14번이에요. 연속하는 3개의 짝수의 합이 66일 때 세 짝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걸 2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일단 미지수 x를요. 보통 구하고자 하는 걸로 두기 때문에 가장 큰 짝수로 둘 거예요. 가장 큰 짝수로 두면 우리는 3개의 짝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짝수는 2차이 나는 수기 때문에 x 빼기 4와 x 빼기 2와 x로 둘 수가 있습니다. 세 짝수의 합이 66이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세우는 활용 문제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x-4 더하기 x-2 더하기 x가 66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3x-6은 66이 되더라 해서 3x는 72가 되니까 x는 24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큰 짝수는 24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x를 뭐라고 두고도 풀 수 있냐면 가운데 짝수로 두고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그때 배우는 스킬이긴 한데 3개의 짝수를 우리가 설정할 때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두면 x-2와 x와 x 플러스 2로 3개의 짝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정식을 x-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66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계산돼서 사라지니까 3x는 66 이렇게 나오고요. x는 20이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큰 짝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해놓은 x가 가장 큰 짝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장 큰 짝수는 22에다가 2를 더해서 24가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산은 두 번째가 편한데 여러분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은 건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활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15번입니다. 승우는 공책을 공동구매한대요. 공동구매하는데 한 명에게 7권씩 나누어주면 9권이 남고요. 그 다음에 8권씩 나눠주면 한 명은 4권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한 학생 수와 몇 권을 구매했는지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권수는 나중에 구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정리해보면 7권씩 나눠주면 9권이 남는다와 8권씩 나눠주면 결국 4권이 부족하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미지수 x를 뭐로 둘 거냐면 참여한 학생 수로 둘 거예요. 이걸 참여한 학생 수라고 두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1차 방정식을 만들겠죠. 1차 방정식을 첫 번째 상황 1, 7권씩 나눠주면 9권이 남는다. 즉 7x 더하기 9가 된다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8권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4권밖에 못 받으니까 결국 4권 못 받은 거죠. 그래서 8x 빼기 4가 된다고요. 상황인이던 상황이던 우리는 같은 공책의 권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7x 더하기 9와 8x 빼기 4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퀄 등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 x에 관련된 건 다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3이니까 x는 13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학생의 수는 x였죠. 그래서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13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공책의 권수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7 곱하기 13 더하기 9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13 더하기 9권 하면 우리는 결국 100권을 총 샀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3명이 100권의 공책을 구매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일 때 가능한 걸 다 찾으래요. 일단 우리가 해를 뭔지 구해야 되겠죠. 해를 구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22-6x가 k고요. x가 있는 항은 좌변에 놓고 x가 없는 항은 다 우변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2 더하기 k가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2 더하기 K라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6분의 22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결국 22 마이너스 K가 6의 배수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22 마이너스 K가 6이거나 22 마이너스 K가 10이거나 22 마이너스 K가 18이거나 22 마이너스 K가 24거나 같은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각각의 K를 계산하면 K가 16, K가 10, K가 4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거는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연수여야 돼요. K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는 K의 값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능한 K는 4와 10과 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7번이에요. 재호가 부산으로 놀러 간대요. 부럽네요. 여행 비용의 5분의 1은 교통비로, 여행 비용의 4분의 1은 자는데, 여행 비용의 3분의 1은 먹는데 쓰고요. 입장료로 52,000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은 돈은 없대요. 그러면 얼마 가져갔니? 묻는 거네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일단 미지수를 정해야 되죠. X를 가지고 간 여행 비용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행 비용이 X인데 그 중에 4분의 1은 숙박비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여행 비용 중에 4분의 1은 숙박비로 쓰고, 그 다음에 5분의 1은 교통비로 쓰고, 3분의 1은 식사비로 쓰고 52,000원으로 입장료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는 돈은 없어요. 그럼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와 5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해요. 4와 5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무려 60입니다.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60을 곱하면 60x는 15x 더하기 12x 더하기 20에 52,000원 곱하기 6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하면 60x 빼기 15x 빼기 12x는 빼기 20x는 60 곱하기 52,000이에요. 우변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약분이 될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60에서 15, 12, 20을 빼면요. 13x가 남고요. 13x는 60 곱하기 52,000이라는 거죠. 양변을 13으로 나눌 건데 13 곱하기 4가 52예요. 그래서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x는 60 곱하기 4,000인 24만원, 24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혼의 가족이 가져간 여행비는 24만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A씨가 B씨이면 A는 B이다라는 OX 문제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로 체크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아마 등식의 양변을 C로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고 C가 0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는 분명히 0인데요. 우리 A랑 B는 1과 2로 다르니까 거짓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잘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확인 한번 해줍니다. 18번 문제예요. 여러분이 보통 보던 것 같은 많은 느낌이 달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이아몬드는 별 더하기 동그라미로 첫 번째 거 쓸 수 있고요. 무게가 같으니까. 두 번째 건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건 별 더하기 네모는 동그라미 더하기 다이아몬드로 쓸 수 있어서 결국은 네모랑 기억이 같아지는 그런 네모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저울과 세 번째 저울을 합쳐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별 더하기 동그라미고요.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동그라미를 더하면 별 더하기 네모였다고요. 네모 하나만 남겨두고 싶어서 선생님은 다이아몬드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는 별 더하기 네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거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식의 양변에서 별을 뺄 거예요. 별을 빼면 별이 사라지니까 두 개의 동그라미는 네모 이렇게 남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번이에요. 이번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목표는 과연 네모는 두 개의 별 더하기 동그라미인지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네모만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별 더하기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죠. 이거를 식 3이라고 할게요. 그러고 우리가 아까는 세 번째 저울을 썼지만 이번엔 이 두 번째 저울을 사용하면 두 배의 다이아몬드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된다고요. 얘를 4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을 4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3을 4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냐? 두 배의 별 더하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나오고요. 이거 분배 법칙 사용하면 두 개의 별 더하기 두 개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양변의 동그라미를 뺄 거예요. 양변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우리는 이 별에 동그라미 하나만 남고요. 우변에 네모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네모는 이 별 더하기 동그라미가 된다. 즉 니은도 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번이에요. 니은에서 어떤 거를 알 수 있었냐면 네모는 두 개의 별에 동그라미를 더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울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이아몬드는 별에다가 동그라미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게 식 6번 되겠죠? 식 6번을 식 5에 대입할 거예요. 이거를 대입하면 네모는 두 개의 별에다가 동그라미가,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식을 정리하면 동그라미는 다이아몬드 빼기 별이 나와요. 왜냐? 등식의 양변에서 별을 뺐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대신 이 밑줄 친 부분에 집어넣으면 다이아 빼기 별 나오죠. 그러니까 네모는 별 더하기 다이아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번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을번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네모는 두 배의 동그라미인 걸 알고 있고요. 니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네모는 두 개의 별의 동그라미 하나 합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식과 8번식은 네모가 똑같죠. 두 배의 동그라미는 두 배의 별 더하기 동그라미가 됩니다. 따라서 등식의 양변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우리는 뭐가 되냐? 동그라미는 두 개의 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네모는 두 개의 동그라미래요.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하나가 별이 두 개니까 결국은 두 개의 별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네 개의 별이 되죠. 그러니까 니을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가 대단원 마무리의 마지막 문제.
사실상 우리가 1학기 수학 A 시간에 교과서상에서 푸는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정말 많이 어렵고 복잡했을 거예요. 이해가 잘 가면 괜찮고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한두 번 더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정 어려우면 일단 이 부분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대란원 마무리 듣느라 고생 너무 많았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안녕!